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에비던스라는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번 시간은 특별히 인스트럭션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이렇게 칠판에 쭉 적어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울 에비던스에 관한 전체적인 목차고요. 이 정도 알면 이제 에비던스 과목을 우리가 이제 다 소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저는 이제 목차를 굉장히 강조하고요. 목차를 거의 암기하도록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전체적으로 암기하고 이해하고 그 뼈대 위에 각 부분마다 핵심 쟁점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 한 장의 종이에 전체를 요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에세이 문제에 나왔을 때 이 목차가 나오면 이슈 스팟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에세이가 정리됐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에세이가 정리됐다는 전체 목차에 대한 윤곽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숨어있는 쟁점들을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 이것이 곧 바로 에비던스 또는 다른 과목들이 이제 정리가 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비던스도 이제 목차를 한번 우리가 개관을 해보면 참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러면 에비던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에비던스라는 것은요, 판사님께서 당사자가 제출한 어떤 증거에 대해서 이 증거를 법률의 문외한인 주어리들에게 이 증거를 제출할 것인가 말 것인가 1차적으로 판사님 선에서 그것을 이제 선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사님께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법률의 문외한인 주어리들에게 이 어떤 사소한 증거에 대해서 쉽게 요동치고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정말 법률의 문외한인 주어리들에게 어떠한 증거를 집어넣어야 될지 보여줘야 될지 그 1차적인 선별을 하는 것입니다. 판사님에 의해서. 그럼 판사님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이 선별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에비던스라는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판사님이 1차적으로 선별해서 주어리 앞에 들어간 이제 증거는 그 증거에 대해서 주어리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데 어느 정도의 강도로서 인정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증거력, 증거 가치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주어리들의 고유한 권한인 것입니다. 판사님께서는 이제 자격 심사만 하는 거죠. 트라이얼에 들어갈 수 있는 주어리들 앞에서 제출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한 자격 심사, 증거 능력 심사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냐 하면 바로 그 기준을 우리가 이번 시간 에비던스라는 과목을 통해서 철저히 이제 분석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렐러번트하고 릴라이어빌리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세이 문제에서 다양한 이제 증거가 나오는데요. 그 증거가 어드미서블 하느냐, 인어드미서블 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나오고요. 물론 이제 MB도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그 기준은 딱 두 가지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렐러번한 증거다. 그 증거가 어떤 사실관계를 어떤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관련성이 있다. 또 그것이 위조된 증거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믿을 만한 증거이다. 이 두 가지 이 기준을 통과하면 물론 100%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고 어느 정도 릴라이어빌리티 신뢰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이제 판사님은 그 증거를 주어리들 앞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에비던스라는 것은 바로 판사님의 어떤 판단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책이다.
과목이다. 그래서 그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렐러번스, 하나는 릴라이어빌리티. 이 두 기둥, 이 기둥이 에비던스를 받쳐주는 하나의 큰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렐러번트라는 뜻이 무엇이냐, 또 릴라이어빌리티라는 뜻은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 트라이얼에서 주어리 앞으로 제출된 증거는요,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뭐 네 가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크게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서로 제출되는 다큐멘터리 에비던스 방식이 있고요. 또는 리얼 에비던스, 실제로 살인에 사용된 칼이냐 총이냐, 이러한 리얼 에비던스라는 형태가 있고요. 또는 증인을 신청해서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주어리들에게 어떤 전달하는 방식인 테스티모니얼 에비던스, 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의 방식은 세 가지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콜트가 제출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가 전혀 오브젝션 하지 않는 indisputed fact, 거의 진실된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판사님이 주어리들에게 인스트럭션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judicial notice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이 네 가지의 증거가 주어리들 앞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증거의 방식인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당연히 렐러번트하고 릴라이어블 측면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것들, 저런 렐러번트하고 릴라이어빌리티, 특히 릴라이어빌리티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할 것이냐, 그것을 집중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렐러번스하고 릴라이어빌리티, 이것이 총론이라고 하면 이 judicial notice, documentary notice, documentary evidence, real evidence, testimonial evidence, 이것은 이제 저런 것들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증거에 구현하는 어떤 방식을 공부하는 강론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요, 라지컬 렐러번스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오죠. 라지컬 렐러번스, 여러분 뭔가요? 라지컬 렐러번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렐러번스죠. 꼭 암기하셔야 돼요. 룰을 암기해야 할 첫 번째 룰, 에비던스에 관련돼서 라지컬 렐러번스하고 이제 리걸 렐러번스죠. 2호, 또 3호는 이제 hearsay에 대한 데피니션, 이게 3호죠. 3호. 반드시 이제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the evidence is logically relevant 하다. if it has any tendency to prove a material fact more or less probable than without the evidence. 그러니까 에비던스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어떤 material fact를 more or less 더 probable하게, 더 그럴듯하게 또는 덜 그럴듯하게 입증하는 그러한 어떤 any tendency, 경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logical relevance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이제 legal relevance는요, legal relevance는 모든 증거는 probative value, 이 logical relevance가 있어요. 있지만은 그에 대해서 모든 증거는요, 어떤 부작용이 항상 수반되고 있습니다. 더 danger of unfair prejudice.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뭐 트라이얼을 딜레이하는 거, 시간을 waste of time, 시간을 낭비하는 거, 또 주어리들을 컨퓨징 시키는 것들,
이러한 부작용들이 미스리딩 시키고 컨퓨징 시키는 이 부작용적인 요소가요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을 하고 감안을 하는데 이러한 부작용이요 너무 probative value 어떤 증거적인 가치보다 조금 더 부작용이 더 커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커버리면 이것은 증거의 제기에서 배제시켜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definition이 어떻게 되나요? The evidence is legally relevant 하다. legally relevant if its probative value 어떤 증거력 probative value is not substantially outweighed by the danger of unfair prejudice. 그래서 증거적인 밸런스를 하는 거죠. 어떤 probative value, 어떤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어떤 증거적인 가치보다 어떤 더 dangerous, unfair prejudice, 어떤 부작용이 조금 exceed 초과해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substantially 초과해버리면 이제 증거적인 배제시키고 너무 it's not substantially outweighed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outweighed 되지 않는다면 이제 legally relevant 하다라고 이제 보겠다라는 거죠. 어떤 책에서는 이제 legally relevant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pragmatic consideration이라는 제목으로 이 부분을 논해주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olicy based exclusion이 있어요. 이제 logical relevant 하다, legal relevant 하다. 그러면은 그것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 사실, 라벌이라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두 가지 큰 예외가 있어요. 하나는 policy based exclusion 5가지가 있는데 이건 어떤 정책적인 목적에서 비록 관련성 있는 증거를 하더라도 어떤 증거 제출을 제한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character evidence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전과 사실인데요. 전과 prior bad act, other crime, prior conviction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전과 사실 이러한 캐릭터 에비던스는 사람을 누명을 씌우게 하는 더 데인저러고 언페어 프레주디스가 굉장히 강한 증거예요. 어떤 범죄적 성향을 드러내가지고 간접적으로 라벌이라는 이 범죄 구성 요건 요소를 이제 입증을 해버리는 거죠. 이러한 성향을 가진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비록 관련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과 사실 같은 거, 그럼 분명히 이번 라버리에 대해서 관련성 있는 증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누명을 쓸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러한 누명을 쓸 가능성이 더 데인저러스 언페어 프레주디스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배제시켜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policy based exclusion을 하면 5가지가 있는데 제가 뭐 3가지만 적었어요. 공간 때문에. 뭐 liability insurance 여러분 liability insurance 어떤 사람의 땅을 지나가다가 우물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네글리전트 톨추 소송을 하는 거죠. 네글리전트 톨추 소송을 할 때 네글리전트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프로퍼티 오너의 라이어빌리티 관리 책임, 충분히 그 위험, 라이센시에 대한 어떤 프로퍼티 오너의 라이어빌리티 충분히 노은 데인저에 대해서 그것을 노은 데인저에 대해서 워닝을 주고 프로텍트 해야 되는 건데 과연 이것을 이제 알고 있었느냐 이거죠. 알고 있었느냐. 그 위험을 알고 있었느냐가 이제 쟁점이 됐을 때, 알고 있었다 그러면 노은 데인저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리저널 스탠다드 오브 케어를 해야 되고 스탠다드 오브 케어를 하지 않으면 이제 네글리전스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자기는 주의 의무를 다 했다라고 이제 했을 때 이제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주의 의무를 다 했다.
그 뜻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디펜스를 하고 있겠죠. 알지 못했다. 알았더라면, 월이, 그게 위험하다는 거, 우물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더라면 내가 조치를 취했을 텐데 나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려고, 네글리전스가 없다라고 이제 빠져나가려고 했을 때, 그 전에 라이어빌리티 인슈런스를 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라이어빌리티 인슈런스라는 것은 책임보험이에요, 책임.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들어놓는 그런 책임보험이에요, 책임보험. 그 전에 들어놓은 거 있다는 거죠. 손해를 어떤 책임보험을 들었다는 것은 위험을 인지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라이어빌리티 인슈런스를 갖다 이렇게 든 사실을 집어넣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리즈너블 스탠더블 케어를 이제 하지 않았으므로 네글리전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나가려고 하면 충분히 렐러번트한 증거 맞지만은 그러면 누가 이 세상에 라이어빌리티 인슈런스 드는 사람 있겠어요? 그래서 라이어빌리티 인슈런스 인커리지 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못 들어가게 한 비록 관련성 있는 증거를 하도 못 들어가겠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Subsequent Remedial Measure도 맞아. Product Liability에서 주로 많이 나오죠. 어떤 뜨거운 컵에 맥도날드나 버거킹에서 뜨거운 컵에 뒤었어요. 뜨거운 컵에 뒤었어요. 그래가지고 Product Liability에 의해서 제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Warning Defect, 워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러한 것이 있으면 바로 회사는 바로 워닝을 붙여 놓는다고요. Subsequent Remedial Measure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 Subsequent Remedial Measure는 뭐 조치를 취했다는 거 뭐예요? 그것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워닝을 내가 하지 않았다는 실수, 인정하지 않았다는 어떤 폴트를 인정하는 어떤 증거가, 유력한 증거, 관련성 있는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한하겠다는, 비록 관련성 있는 증거지만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Subsequent Remedial Measure, 이것은 인커리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가 이제 길거리에 있어요, 나무. 이러한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갑자기 가지가 떨어져서 다쳤어요. 주인이 바로 이제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Subsequent Remedial Measure 그 자체는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관련성 있는 증거 맞지만 못 들어가게, 정책적인 입장에서 못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건 encourage 하려고 하는 거죠. Subsequent Remedial Measure. 그렇다는 거죠. 못 들어간다는 거죠. 네. 물론 이 두 가지는 어떤 오너십이라는 컨트롤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우리 일상 현실 세계에서는 증거가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입장에서 예외를 두더라도 굉장히 예외를 좁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거. 그래서 예외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이제 리걸 마인드를 좀 갖고 계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뭐 offer to pay medical expense요. 이것도 뭐 당연히 자통사고를 냈어요. 바로 달려가죠. Don't worry about a thing. 하나도 걱정하지 마라. I'm gonna pay your all medical expense.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나중에 그 빅팀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한 얘기를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 관련성 있는 증거 맞아요. 메디컬 익스펜스를 하겠다는 건 자기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못 들어가겠다 하겠다는 거. 이거 우리 사회에서 인커리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메디컬 익스펜스 이런 것. 또 여기는 안 적었지만 세틀먼인 시빌이에요. 시빌. 이 세틀먼을 굉장히 콜트에서는 소송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인커리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틀먼은 거의 한 1, 2년 막 걸려요. 그랬을 때 이 세틀먼 하면 간단히 끝나고 굉장히 좋은 해결책이죠. 그래서 그 세틀먼 하면서 내가 100마일 달린 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네가 주장하는 20만 불은 너무 세다. 한 5만 불로 하자. 이렇게 하다가 세틀먼이 이루어졌으면 다행인데 안 이루어졌다. 그랬을 때 그 세틀먼 과정에서 오고 간 얘기들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럼 누가 세틀먼을 시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또 크리미널에서의 세틀먼이 이제 플리 바게닝이죠. 플리 디스커션, 이것도 마찬가지 취지로 그 세틀먼 과정에서 오고 간 얘기들은 관련성 있는 증거 맞지만 못 들어가겠다, 이러한 취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5 policy based exclusion, 비록 radical relevant하고 legal relevant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가지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관련성 있는 증거를 하도록 제한을 하겠다, 못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 이제 렐러번트에 관한 하나의 이슈고요. 근데 캐릭터 에비던스가 있습니다. 캐릭터 에비던스는 어떤 범죄 사실을 입증하려면 과학적인 증거, 네? 뭐 DNA 분석을 한다든지, 뭐 CCTV라든지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과학적으로 악터스 로이어스 그 행위 결과, 그 다음에 맨스리아 인텐트 이런 것들을 입증해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범죄라는 것은 다 은밀하게 이렇게 저질러서 증거가 없어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리 트라이얼 제도를 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이 캐릭터 에비던스 굉장히 문제가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문적으로 몇십 년 동안 훈련을 받은 판사님이나 검사께서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어떤 전과 사실에 움직이지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법정에 끌려왔어요. 끌려온 주어리들은 굉장히 아주 민감하다라는 거죠. 이런 전과 사실 캐릭터 에비던스에. 또 주어리들은 빨리 집에 생활 전선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면 바로 심증을 굳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 에비던스는 주어리 트라이얼 제도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거고 굉장히 민감한 에비던스죠. 그랬을 때 이제 검사들 측면, 수사기관 검사들 측면에서는 이거 굉장히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드니까는 이 전과 사실을 통해서 디펜던트의 프라펜서티, 범죄적 성향을 입증을 하고, 그래서 입증을 하고 이 사람은 강도꾼이다, 이 사람 마약쟁이다라는 것을 입증해서 간접적으로 주어리들에게 심증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캐릭터 에비던스는 절대 못 들어가요. 뭐 서브텐티브 에비던스 형식으로 물론 노골적으로 범죄적 성향을 드러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안 되지만은 서브텐티브 에비던스, 어떤 라벌이라는 범죄 구성 요건 요소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증거라 하더라도 사이드 이펙트로서 범죄적 성향이 드러나면 절대 안 돼요. 또 임피치, 증인의 크레디빌리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용을 목적으로 드러난 증거라 하더라도 저쪽에 앉아있는 디펜던트의 캐릭터 프라펜서티, 범죄적 성향이 드러나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이제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게 이게 캐릭터 에비던스인 것이죠. 네. 여러분, 캐릭터 에비던스를 이해하실 때는 제가 이제 그림은 이제 여기 공간이 없어서 그리는데 트라이얼을 생각을 해보세요. 트라이얼에서는 주인공은요, 디펜던트예요, 디펜던트. 트라이얼의 당사자는 플레인티프하고 디펜던트, 또는 프로시큐션하고 디펜던트, 또 위트니스, 또는 병원에 있는 빅팀. 이 세 사람이 이제 트라이얼에서 어떤 배우들이에요, 배우들. 그랬을 때 캐릭터 에비던스는 바로 디펜던트의 캐릭터 에비던스를 예의주시하는 거죠. 디펜던트가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트라이얼에 있어서. 그러니까 디펜던트의 범죄적 성향이 드러나게 하는 캐릭터 에비던스, 곧 디펜던트에 관한 캐릭터 에비던스를 철저히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위트니스라든지 조연이요, 위트니스 병원에 계신 또 빅팀, 이 사람들은 잠시 10분 잠시 와가지고 증언하고 집에 가요.
이런 사람들의 캐릭터 에비던스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리가 되네요. 위트니스라든지 빅팀,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공이 디펜던트의 프로펜서티를 드러나게 하지 않는 형태의 캐릭터 에비던스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위트니스의 캐릭터 또는 빅팀의 캐릭터, 좀 더 나가면 우리의 주인공인 디펜던트의 굿 캐릭터, 이런 것들은 디펜던트의 프로펜서티, 범죄적 성향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약간의 제한이 있죠. 자유롭게 캐릭터 에비던스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캐릭터 에비던스 증거 제출 방식을 좀 따라달라는 거죠. 인트린직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 형태로 들어갈 때는 스페시픽 팩트 형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장소에서 다운타운 어느 술집에서 뭐 했다, 이런 구체적으로 리얼리틱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는 크로스 이그제미네 형태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또 익스트림적으로 외부 증거라는 것은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 질문의 형태 말고 외부적으로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것들을 익스트림적으로 하는데, 저런 것으로 들어갈 때는 레푸테이션이나 in my opinion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이렇게 증거 제출 방식에 어떤 제한을 가는 것은 캐릭터 에비던스, 비록 위트니스라든지 빅팀 또는 디펜던트 굿 캐릭터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않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 에비던스의 어떤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유롭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떤 캐릭터 에비던스를 웬만하면 완곡하게 완화시켜 가지고 들어가겠다 하는 거죠.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 인트린직의 경우에 왜 스페시픽 팩트 리얼리틱한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 허락하냐면, 그것도는 질문의 형태로 들어가는 have you ever 들어본 적 있습니까? do you know 압니까? 했을 때 위트니스가 no, yes 이렇게 한번 걸러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no 그러면은 뭐 이제 한번 딱 이제 식어버리죠. 그래서 이스트린적으로 들어올 때는 no, yes 이런 게 없어요.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완화된 형태, 레푸테이션이나 in my opinion 형태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 이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캐릭터 에비던스 할 때는 우리 초점은 뭐냐면 디펜던트예요. 우리 주인공 디펜던트. 그래서 크게 목차는 캐릭터인 크리미널에서의 캐릭터 에비던스는 어떻게 되느냐, 시빌에서의 캐릭터 에비던스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물어보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캐릭터 에비던스의 이제 익셉션, 공통적인 익셉션 이런 목차로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일단 크리미널에서의 캐릭터 에비던스는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디펜던트 캐릭터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제 오픈 더 도어라고 하는 거죠. 오픈 더 도어가 있고, 여기 또 전체적인 익셉션에서 미믹도 있어요. 두 가지. 오픈 더 도어를 먼저 살펴보면, 오픈 더 도어는 뭐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원래 하나죠, 하나. 디펜던트가 자기 친구를 위트니스로 세우면서 굿 캐릭터를 입증하도록 하는 거죠. 굿 캐릭터. 이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으로, 평화주의자로, 퍼시피스트 평화주의자로 지역사회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굿 캐릭터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상대방이 검사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드디어 임피치 용도로, 위트니스를 임피치할 용도로 디펜던트의 캐릭터를 드디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는 거죠. 이제 만약에 이제 인트린직으로 이제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을 한다면은, 당신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다운타운 바에서 그 디펜던트가 어떤 사람을 때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모릅니다. 그럼 그 주어리들은 저 사람 친구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증언하고 있구나. 이런 난리지에 대해서 이렇게 어택을 하면서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드디어 디펜던트의 캐릭터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디펜던트의 프라펜서트가 드러나는 캐릭터 에비던스 전과 사실 프라이어 배드액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거. 프라이어 배드액, 프라이어 아더 크라임, 그 다음에 뭐 프라이어 컨빅션 이런 것들 어떤 형태로든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지만 범죄적 성향을 드러내기 때문에 오픈 더 도어를 했기 때문에 드디어 디펜던트의 캐릭터 프라이어 배드액이라는 캐릭터 에비던스를 가지고 임피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형태가 물론 이 스트린적으로도 이제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위트니스를 잠시 밖에 나가 있고 새로운 위트니스를 봐요. 그 위트니스는 그 당시에 술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증언을 합니다. 위트니스도 사고 현장에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게 돼버리면 완전히 저 사람 이제 거짓말한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가능하지만 바로 그럴 때도 증거 제출 방식을 따라달라. 네. 소문이 있다. In my opinion 이런 식으로 이제 해달라는 거죠. 또 오픈도어의 효과가 이제 우연히 발생하는 건 뭐냐면 빅팀의 캐릭터를 가져온다는 거죠. 빅팀의 캐릭터를 언제 주로 가져오냐면 셀프 디펜스를 주장할 때요. 빅팀이 먼저 공격을 해서 내가 방어 목적으로 내가 이렇게 배터리를 했을 때 먼저 퍼스트 어그레서 먼저 공격했다는 걸 본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난폭한 캐릭터 에비던스를 갖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 전에 전과 사실, 난폭하게 사람을 때린 사실, 프라이어 배드액을. 이랬을 때 프라시큐션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냐면 우리의 빅팀의 굿 캐릭터를 가져와서 아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다. 굿 캐릭터를 갖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빅팀의 굿 캐릭터를 갖고 들어올 수도 있고 이를 갖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오히려 디펜던트가 난폭한 사람이다 라고 해가지고 디펜던트의 배드 캐릭터 에비던스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과 사실을 갖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형평이 맞지 않겠어요? 그럴 때 이제 드디어 디펜던트의 캐릭터, 오히려 디펜던트가 그전에 폭행한 사실 이런 것들을 막 갖고 들어오면 이 원래 디펜던트는 무슨 셀프 디펜스야. 네가 먼저 쳤네. 이런 식으로 이제 허락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드디어 디펜던트의 캐릭터 에비던스가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서 셀프 디펜스를 주장할 때 빅팀의 캐릭터를 디펜던트 갖고 들어오게 되면 프로시큐션에게도 디펜던트의 배드 캐릭터를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것도 오픈도어의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것이라는 거죠. 근데 11에서의 캐릭터 에비던스는 오픈도어도 인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캐릭터 에비던스보다 더 엄격하게 11에서의 캐릭터 에비던스도 엄격하게 더 제한이 돼요. 왜? 그 크리미널에서는 어떤 전문적인 법률 교육을 받은 검사가 관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의의 수호자로서 캐릭터 에비던스 같은 거를 이제 스스로 제한을 가하는데 여기서는 그것도 안 되고 사인 대 사인 간의 관계라 더 영향을 받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픈도어도 안 돼요. 다만 두 가지에만 되는 거죠. 네글리전트 하이어링이나 데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본래 이 어떤 클레임이나 디펜스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캐릭터 에비던스가 이센셜 엘리먼이 되는 거예요. 필수적인 요소예요. 네글리전트 하이어링 같은 거 드라이버가 사고를 냈어요. 그랬을 때 너 왜 제대로 잘 하이어링 하는데 임플로이 너가 네글리전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드라이버의 그 전에 음주운전 사실, 그 전에 교통사고 사실 이런 것들을 갖고 들어온다는 거죠. 뭐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 수가 있겠나요? 이 사람이 네글리전트 하이어링이
네글런트 하이어링, 인플로이어 네글런트 하이어링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그런 걸 할 때는 이 드라이버의 배드 캐릭터를 막 갖고 들어오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데포메이션도 마찬가지예요. 데포메이션 하면은 카모노 데포메이션 하면은 디펜스로서 뭐가 있어요? 트롯이 있고 노 폴트가 있잖아요. 뭐 명예훼손 당한 사람은 뭐 defamatory statement about plaintiff publication damage 이것을 입증하고 상대방 두 가지만 입증하면 빠져나가죠. 트롯이다. 사실이면은 빠져나갈 수 있고 노폴트 근데 비록 사실이 아닌 것이 거짓인 것이 드러났지만 사실로 믿은 데 대해서 주의 의무를 다 했다. 이렇게 하면 또 빠져나가죠. 트롯을 입증할 때 빠져나가는 거죠. 저 사람이 스틸, 저 사람이 스토, 저 사람이 훔쳐갔다. 이렇게 이제 명예훼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이라는 걸 입장에서 빠져나가려면 그 사람이 그 전에 전과 사실, 그 전에 프라이어 배드에 훔친 사실들을 갖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사실이라는 것을 본 사람도 없는데. 그것을 입증하려면 저 사람은 그 전에도 똑같은 캐시 레지스터에서 돈을 훔쳐간 그러한 사실들을 갖고 들어오면 사실이 입증돼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 에비던스가 어떤 클레임이나 디펜스를 입증하기에는 엘리먼 요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익셉션이 있어요. 전체적인 공통적인 익셉션은 미믹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미믹이라는 것은 드디어 미믹이라는 것은 우리가 라버리로 기소가 됐으면 라버리를 입증하려면 악터스 로이스하고 맨스리아가 있잖아요. 맨스리아. 그 맨스리아가 인텐트잖아요. 인텐트. 여러분 인텐트적인 요소들이에요. 이것은 인텐트는 굉장히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다 어떤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추정이 나가는 수밖에 인텐트는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입증하기가 곤란해요. 여기는 뭐 미밍, 미스테이크, 여기는 모티브, 인텐트, 실수, 미스테이크, 아이덴티피케이션. 범죄 현재 CCTV에 걸린 사람이 바로 이 디펜던트 이 사람이다. 라는 거, 아이덴티 또는 카먼 스킴. 강도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getaway 탈출용으로 차를 도난한 사건이 있어요. 그 차를 도난한 전과 사실을 갖고 들어오는데 캐릭터 에비던스잖아요. 그래도 그 같은 하나의 카먼 스킴이다. 전체적인 강도하기 위해서 훔친 것이다. 이 카먼 스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전과 사실을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은 증거가 입증 곤란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셨죠? 이런 것들을 입증하려고 여러분 크리미널에서는요 비욘드 리저너블 다웃이라고 해서 거의 98%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입증을 해줘야 돼요. 검사는 98% 99%라고요. 그럼 전체적인 스토리가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모티브, 동기도 물어봐야 되고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본 사람이 있어도 발견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은 비욘드 리저너블 다웃에서 입증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맞아야 돼요.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티브, 인텐트 이런 것들을 다 입증해야 되는데 굉장히 입증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럴 때 캐릭터 전과 사실도 제안을 해보면 영영이 입증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허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크리미널에서 캐릭터 에비던스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디펜던트가 오픈 더 도어 하는 경우 또는 미믹의 경우 미믹을 입증하기 위해서 서브텐티브 에비던스 입증. 그래서 보통 검사는요 이 미믹을 많이 사용하겠죠. 미믹을 오픈 더 도어 해주나요? 잘 안 해주죠. 그러니까 미믹을 명분으로 해서 캐릭터 에비던스 들어가려고 해요. 굉장히 많이. 그랬을 때 판사님은 판단을 해야 되겠죠. 바로 리걸 렐러번스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 미믹을 입증하려면 프로베이티브 밸류하고 그것이 캐릭터 에비던스니까 범죄적 성향이 드러나는 더 데인저러 언페어 프레주디스 이것을 밸런스로 해서 너무 크다 그러면 이제 제한을 가하겠죠. 이런 있어요. 그 밖에 공통적인 입증 헤빗이 있습니다. 헤빗이라는 건 캐릭터 에비던스 맞지만은 왜 들어가게 하냐면 이게 객관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습관이 돼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죠. 허락한다는 거죠. 임피치 목적으로. 여러분, 임피치는 증인의 크레디빌리티를 떨어뜨리기 위한 모든 증거를 임피치라고 하는 건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위트니스는 주인공이 아니라서 얼마든지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뭐 임피치는요, 뭐 캐릭터 에비던스뿐만 아니라 모든 여기서 문제되는 모든 증거가 가감 없이 다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뭐. 그 다음에 섹슈얼 크리미널, 성범죄자의 캐릭터 에비던스는 이거는 그냥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제한 없이. 왜? once a rapist, always rapist가 통계상 100%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캐릭터 에비던스가 들어갈 때 갖는 누명쓸 이런 부작용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렐러번스에 관한 전체적인 얘기를 개관을 드렸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진행될 수업에서는 철저하게 이게 분석해 나갈 것이에요. 그러나 reliable hearsay 문제도 봐요. hearsay definition을 여러분 또 암기하셔야죠. out of court statement, in court statement이라는 것은 주어리 앞에서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리들이 뭐 저 사람이 직접 얘기한 거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근데 hearsay는 out of court statement offered to prove the truth of the matter asserted in the hearsay statement. hearsay statement에서 주장하는 어떤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I am Elvis Presley, good to be back. 부활해서 기쁘다. 내가 1950년도에 그 유명한 50년대 그 유명한 엘비스 프레슬리다. 50년 60년대. 그러고 이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법정에서 뭐가 쟁점이 되면 저 사람 막 DNA 검사하면서 저 사람이 과연 부활한 사람, 그 엘비스 프레슬리인가가 막 쟁점이 되면 그것은 그 사람, 뭐, 나임 엘비스 프레슬리, good to be back. 이것을 어떤 위트니스가 듣고서 지금 트라이얼에서 와서 증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한 사람은 지금 안 들어와 있고. 그랬을 때 지금 쟁점이 뭐냐면 콜트에서 쟁점은 저 사람이 진짜 엘비스 프레슬리인지가 쟁점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히어세이가 맞아요. 왜? 데피니션이 그 뜻이라는 거죠. 만약에 트라이얼에서 콜트에서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저 사람이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인서너티가 쟁점이 되면은요, 그것은 좋은 증거예요. I'm Elvis Presley, good to be back. 이것을 지나가는 사람이 듣고서 증언하는 건 좋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히어세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데피니션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asserted in the statement에서 주장된 어떤 사실, 그건 I'm Elvis Presley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진실성 여부, the truth of matter가 코트에서 지금 따지고 지는 out of statement이다. 그렇기 때문에 hearsay는 바로 이퀄이 돼야 되는 거예요. hearsay statement에서 어떤 주장하는 어떤 문장하고 콜트에서 지금 입증하려는 어떤 문장, 이것이 이퀄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것이 이퀄이 안 되고 insanity, I'm Elvis Presley 라고 이제 히어세이에서 주장을 했으면 콜트에서 I'm Elvis Presley, he Elvis Presley인가가 막 이제 쟁점이 되고 그것이 따져지면 그것은 히어세이지만 인서너티를 입증하려고 그런다. 그것은 데피니션에 안 맞아서 히어세이에 맞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히어세이가 왜 이게 릴라이어빌리티 문제냐면 말한 I'm Elvis Presley라고 말한 사람은 지금 콜트에 안 나와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전달자. 그래서 왜 믿지 못하냐면 과연 그 A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또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농담으로 한 게 아니라 진실로 얘기했는지를 알 수가 없고, 또 문제는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전달하는 사람. 우리가 무슨 얘기를 전달할 때 내 의견을 과감을 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불완전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것은 많지만 대표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게 히어세이라는 거죠. 히어세이. 그래서 히어세이를 중심으로 릴라이어빌리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을 수 없는 히얼세이, 디클레런트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므로 해서 확인할 수 없는 히얼세이는 뭐 믿을 수 없어서 못 들어오게 하는데 예외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 언제요? 언제 들어갈 수 있냐면 그 디클레어런트가 법정에 나와 있으면은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난 히얼세이가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이거예요. 법정에 이제 당사자로서 나와 있는, 법정의 당사자는 팔이잖아요. 플레인티프하고 디펜던트, 위트니스. 이 세 사람이 법정에 어떤 당사자들인데, 디클레어런트가 그 전에 한 사람이 이 위트니스라든지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다라고 전달을 하면 그 사람한테 위트니스 스탠드에 세워가지고 물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물어봤을 때 선서를 시킵니다. 선서. 물어보면은 된다는. 그래서 법정에 나와 있으면은요, 이 사람은 여기도 있네요. 파리 어드미션. 법정에 나와 있으면 난 히얼세이가 돼가지고 간단하게 끝나버려요. 간단하게. 난 히얼세이가 돼서 히얼세이 릴라이어빌티 문제가 간단히 해결이 돼서 이제 넘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얘기도 렐러번트도 따져보고 릴라이어빌티 따져봤을 때 릴라이어블 측면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난 히얼세이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법정이 나와 있어가지고 디클레런트가 난 히얼세이로 들어가 하더라도 렐러번트 하지 않으면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이 두 가지 항상 두 가지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위트니스 측면에서 우리 FRE Federal Rule of Evidence 거기에서는 위트니스 측면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어 있고, 이 파리 어드미션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전통적으로 파리 어드미션 히얼세이 익셉션 측면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최근에 FRE는요 이 난 히얼세이에 분리하고 있어요. 왜? 이것은 파리 어포넌의 어드미션 해가지고 내가 파리면은 내 측에서 상대방이 어드미션 한 얘기들을 내가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그것은 히얼세이 익셉션이라는 거죠. 또는 난 히얼세이가 된다는 거. 왜? 그걸 말한 사람이 지금 저쪽에 상대방으로 좀 앉아있잖아요. 물어보면 되니까요. 전통적으로 왜 파리 어드미션을 히얼세이 익셉션으로 분리해놨냐면 자백을 한다는 거예요. 자백할 때 거짓말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난 히얼세이가 있었고 히얼세이 익셉션이라는 건 뭐냐면 I'm 엘비스 프레슬리 한 것을 지나가는 위트니스가 듣고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I'm 엘비스 프레슬리 그 사람이 이제 나와 있으면은 난 히얼세이가 되는데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볼 수가 없다는 거.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사람이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100%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이제 히얼세이 익셉션으로 넣자라는 거예요. 뭐 어떤 게 죽어가면서 한 얘기라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또는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 죽어가면서 불리한 얘기. 갑자기 흥분해서 뱉는 얘기. 또는 병원 의사한테 어떤 진단을 받기 위해서 statement for medical treatment. 내가 진단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상황을 얘기해줘야 정확한 진단이 있는데 치료를 받죠. 이렇게 예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말을 예외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 얘기들은 히얼세이 익셉션으로 이제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위트니스가 이제 과장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어떻게 잡아내냐면 선서를 시킨다는 거죠. 선서해서 위증죄 처벌을 이렇게 경고를 함으로써 이 부분을 잡아낼 수 있고요. 또 지금 디클레어런트가 나오지 않는 그 부분, 과연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했다 하더라도 농담으로 했는지 진심으로 했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잡아내냐면 난 히얼세이로 잡아내든지 히얼세이 데피니션에 안 맞든지 또는 그 말한 사람이 콜트에 나와 있든지 또는 예외적으로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입증을 함으로써
이게 이제 히어세이의 어떤 릴라이블리티를 해결해서 이제 예외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히어세이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이게 히어세이 어떤 형식을 갖췄다. Out of court statement offered to prove the truth of the matter asserted therein, asserted in the hearsay statement. 이런 히어세이 형식이 out of court 형식을 갖췄으면 바로 그게 난 히어세이인지 히어세이 익셉션인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이게 바로 실력이고 그게 바로 우리 히어세이 이 부분에서 우리 여러분이 공부를 마스터하는 방법이에요. 그랬을 때 난 히어세이다 그러면 이게 데피니션에 안 맞는 거죠. 이퀄이 되지 않는 거야. 이퀄. 인세니티를 입증하는 목적이다. 또는 뭐죠. I accept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과연 그가 accept라는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쟁점이 되면 히어세이지만 컨트랙이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은 그것은 난 히어세이가 돼요. 히어세이 익셉션에 안 맞아요. 노티스, 데포메이션 같은 거죠. 저 사람이 도둑이다. 저 사람이 도둑놈이다. 저 사람이 훔쳐갔다. 이런 거 해가지고 데포메이션 이제 소가 제기돼요. 그랬을 때 저 사람이 과연 도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콜트에서는 디페머토리 스테이먼트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입증할 목적이라면 그것도 난 히어세이라는 거예요. 아주 히어세이 데피니션 안 맞아요. 굉장히 쉽고 또는 위트니스의 프라이어 스테이먼트 위트니스가 어떤 증언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전에 코트 밖에서 한 얘기를 갖고 들어올 때는 난 히어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명심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자기가 한 얘기를 자기가 갖고 왔을 때는 이런 난 히어세이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난 히어세이 혜택을. 자기가 한 얘기를 자기가 갖고 온다. 이러한 위트니스의 프라이어 스테이먼은요. 위트니스 본인이 갖고 오면 안 되고요. 다른 파리가 갖고 들어왔을 때만 난 히어세이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랬을 때 이제 대지를 통해서 만약에 이거 위트니스가 프라이어 인컨시스턴트 스테이먼을 예를 들면 이제 교통사고 당해서 빅팀이 플레인티프가 돼가지고 위트니스를 100마일 상대 디펜더 100마일 달렸다는 것을 들었어요. 위트니스한테. 그래서 증언 좀 해달라고 아침에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코트에 이제 나가서 하는데 갑자기 말을 바꿔요. 70마일이라고 80마일 존에서 달렸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랬을 때 이 플레인티프가 얘가 코트 밖에서 자기한테 한 얘기 100마일 그걸 갖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갖고 들어왔을 때 하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말한 사람이 코트에 있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난 히어세이로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만 이럴 때 위트니스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세워놓고 다시. 위트니스 플레인티프가 너 100마일로 얘기를 했다는데 맞냐고. 그래서 아니다 그래 버리면 다시 플레인티프를 증인대에 서가지고 아니라는데 아닙니다. 저는 언제 며칠 어느 장소에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커피숍 주인도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감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감이 잡힌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한 얘기를 자기가 갖고 왔다 그랬을 때는 어떤 대질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해 두실 것은 자기가 한 얘기를 자기가 갖고 온다. 그럴 때는 이 난 히어세이나 파리 어드미션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파리 어포넌의 어드미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파리면은 내가 상대방의 어드미션을 갖고 들어왔을 때나 난 히어세이나 히어세이 익셉션의 혜택을 보는 거지. 내가 그 전에 한 얘기를 내가 갖고 왔다 그랬을 때 파리 어드미션 이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꼭 이해해 주셔요. 그게 이제 프라이어 인컨시스턴트 스테이먼트 그것을 이제 갖고 들어올 때 100마일 달렸다는 얘기를 갖고 들어오는 거는 이상 없어요. 아셨죠? 왜? 난 히어세이기 때문에. 그걸 말한 사람 위트니스로 지금 저기 서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서브텐티브 에비던스 라벌이라든지 무슨 손해배상
디펜던트의 어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면 위트니스를 임피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두 가지 용도로 일단 들어가니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요건이 틀리다는 거죠. 임피치 용도로는 아무데나 뭐 제한이 없지만 substantive evidence로 사용할 때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under oath in the formal proceeding, 법적인 공식 석상에서 공식적인 법정 절차에서 한 얘기만 갖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데포지션, 뭐 형사사건에서 한 얘기는 민사사건에 갖고 오는 얘기. 그 다음에 그랜드 주어리에서 한 얘기는 아닌 거죠. 거기는 뭐 무법지대예요. 그런 거라는 거죠. 프라이어 스테이먼 오브 아이덴티피케이션도 마찬가지죠. 보통은 라인업을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인업을 해서 저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다시 트라이얼의 증인으로 불러서 저 앉아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보강증거로 사용하게 라인업을 해요. 그 라인업 할 때 저 사람 맞습니다 한 게 프라이어 스테이먼 오브 아이덴티피케이션인데 이게 더 뭐 신뢰성이 있죠.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사건 직후에 한 거고 뭐 인콜트 스테이먼, 인콜트 아이덴티피케이션 저 사람 맞습니까? 물어봐서 맞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맞겠죠. 맞으니까는 데려왔겠죠. 그냥 좀 신뢰성이 떨어지죠. 그랬을 때 이제 이걸 쓰는데 얼마든지 갖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prior consistent statement은요. 이거는 뭐 임피치든 substantive든 동일해요. 요건인데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면 동일하게 이것은 위트니스의 크레더빌리티가 상대방 임피치를 통해서 크게 떨어진 이후에 보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rebut accusation of motive to lie, 거짓말을 동기를 가졌다는 비난이 있는 거죠. 비난.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을 위트니스로 세웠는데 저 사람은 그 당시에 나랑 저 사람은 시카고에 있던 것을 내가 봤다 라는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 검사는 당신 내연관계 혹시 내연관계 있지 않습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크레디빌리티가 삭감이 되죠. 떨어지죠. 그래서 떨어졌을 때 임피치하기 위해서 그전에도 동일한 얘기를 한 것을 갖고 오는 거죠. 다만 그 동일한 얘기는 내연관계가 있기 전에 한 얘기를 갖고 와야 되겠죠. 그렇죠? 네, made before the motive to lie arose. 그런 두 가지 요건, 그런 것이 있으면은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hearsay exception 여러분 이제 자세히 살펴볼 건데, 뭐 party admission, formal testimony, dying declaration, formal testimony는 형사 사건에서 한 얘기들을 민사 사건에 갖고 와요. 형사 사건에서 민사사건 갖고 오는 이유는 형사 사건에서 디펜던트가 형사 사건에서 충분히 방어 기회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formal testimony는 당연히 형사 사건에서 방어 기회를 가진 디펜던트에 대해서 민사 사건에서 주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럴 때만 formal testimony를 주장할 수 있어요. 민사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인플로이 교통사고 났어요. 딜리버리맨을 형사사건을 하고 있는데 민사사건에는 인플로이어를 상대로 했을 때는 이걸 주장할 수 없어요. 왜? 인플로이어는 형사사건에서 충분히 어떤 증인의 증언에서 방어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은 이 포머 테스토머니는 형사사건 퍼스트 케이스에서 당사자였던 사람한테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죽어가면서 한 얘기, 이거 거짓말하는 사람 받겠어요? excited utterance, 흥분해서 아 뜨거, 우와 it's a terrible situation 막 이러면서 흥분을 하면서 under 스트레스에서 한 얘기는 믿을 수 있다는 것도 present sense impression이 해가지고 현재 이벤트가 막 플레이트 넘버 강도가 막 버려 플레이트 넘버를 보고 막 알려줘요. 그럼 와이프가 그것을 듣고 911에 전화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이벤트를 디스크라이브 할 때 그때 어떤 가감하거나 과장하고 거짓말할 여유가 없겠죠. 그런 present sense impression 또는 then existing emotional, mental, emotional, physical condition. 아 뜨거,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 I'm happy, I'm sad. I don't love my family anymore. 또는 future intent도 state of mind 아니에요, intent. 그래서
I'm gonna take the trip to Chicago next week. 이러한 I'm going to 이런 intent도 then statement of then existing mental, emotional, physical condition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건 뭐예요? medical statement for medical treatment. 메디컬 지금 진료를 받으려고 의사라든지 간호사한테 얘기할 때 거짓말하는 거 봤어요? 그때 하는 얘기. 다만 이러한 것들은 예외는 좋게 하기 때문에 꼭 메디컬에 도움이 되는 거고, 다잉 데클러레이션도 마찬가지.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해야지 죽어가면서 나는 빚이 얼마 있다 이런 얘기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것은 히어세이 리셉션이 되지 않아서 못 들어가요. 그런 얘기. 또 비즈니스 레코드, 퍼블릭 레코드가 중요하죠. In the regular course of business, 경찰관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제 해서 레코드를 작성하죠. 그것은 이제 민사사건, 형사사건은 그걸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에비던스에서. 왜? 본래 경찰관은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경찰관은 디펜던트를 제일로 집어넣으려고 혈안이 되고 그거에 대해 근무 성적을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냥 예외적인 조항이 있고, 그래서 민사사건으로 이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비즈니스 레코드, 퍼블릭 레코드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 세 가지 요건이죠. In the regular course of business다. 비즈니스를 하는 데서 늘 작성하기로 되어 있는, 의무적으로 작성하기 있는 레포트다. 또는 컨템포레이니어스예요. 사고 현장에서 직접 사고 이벤트와 동시에 작성을 해야 되지. 그것을 나중에 녹음해 와가지고 경찰서에서 한다. 그때 그 중간 과정에서 마음이 변심할 수 있고 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컨템포레니어스. 예를 들면 이머전시 룸에 의사 하나밖에 없었어요. 의사 한 분이 계속 한 다음에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메디컬 차트를 써요. 그거하고 현재 막 치료를 하면서 밖에 레지던이 그걸 받아 적어요. 그 커튼이 쳐 있고. 그거하고 차이, 하나는 비즈니스 레코드로 인정하지만 하나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쓰는 거는 그 기억력도 사라질 뿐더러 또 자기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컨템포레니어스 레지던이 밖에서 안에서 들리는 얘기를 쓴다. 그것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요건은 germane to the business. 비즈니스와 관련된 그러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빚 얘기, 내 빚이 얼마 있다. 이것도 차트에 적혀 있지만 그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고, 이제 컴프런테이션 히어세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섹스 어멘먼을 보면은요, 인더 크리미널 케이스에서는 confronted, to be confronted with witnesses against him.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을 face to face 눈을 보면서 한번 따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바로 히어세이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러니까는 위트니스 어게인스트 힘이니까는 위트니스는 테스트모니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테스트모니얼 히어세이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테스트모니얼이라는 것은 증언 목적으로 나중에 콜트에 나가서 증언 목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테스트모니얼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제 히어세이만 통과만 하면 안 되고, 식스 어멘먼의 컴프렌테이션 이 부분,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 이 부분도 통과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강도 공범을 했어요. 그래서 공범이 있는데 공범 하나가 이제 자백을 했어요. 이 자백을 미국은 따로따로 트라이를 해요. B라는 공범에게 갖다 쓰려고 그래요. 그럼 히어세이를 먼저 총괄을 해야 돼요. 아웃 오브 콜트 스테이먼이니까. 파리 어드미션에서 바이캐리어스 어드미션이 있긴 있는데, 바이캐리어스 어드미션이 있긴 있는데요. 바이캐리어스 어드미션이 있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인플로이가 한 얘기, 인플로이가 업무상 한 얘기, 업무에 관련된 얘기, 또는 공범, 코컨스피레이터가 한 얘기, 공범이 아직 깨어지지 않는 이상, 어레스트 된 이후에 한 것은 공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바이캐리어스에 어드미션이 안 돼. 그 사람들이 인플로이나 에이전트 또는 코컨스피레이터가 한 자백은 내가 한 자백으로 보겠다는 게 바이캐리어스 어드미션인데요. 그때 공범이 자백한 것도
체포 이후에 자백한 거라 바이캐리어스 어드미션, 파리 어드미션으로는 못 가고 뭐로 가면 되겠어요? 여기 나오는 여기 하나 빠뜨렸는데 statement against interest,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도 불리하게 진술할 때 거짓말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걸로 이제 하나 잡아서 히얼세 익셉션으로 일단은 통과를 하는데 그 지금 공범 A는요 이제 트라이얼에서 위트니스 증언을 거부해요. 셀프 인크리미네이션을 주장해서 형사상 불리한 자기 진술 거부권을 주장하면서 진술을 거부한다. 그랬을 때는 스테이먼 그랬을 때 진술을 거부한다. 그래서 이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이 컴프렌테이션 라에 따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 왜? 분명히 그 컴패션 자백서는요. 위트니스 어게인스트 힘이에요. 위트니스는 직접 코트에 나와서 말로 해도 되죠. 종이로도 얼마든지 증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위트니스 어게인스트 힘이기 때문에 베이스 따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줬기 때문에 이것은 뭐 히얼세이는 통과하지만 컴프렌테이션 라이트 위반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용할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컴프렌테이션 클로즈에 걸리는 것을 테스트모니 에비던 히얼세이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폴리스 레포트, 근데 비즈니스 레포트, 메디컬 차트 같은 것은 증언 목적으로 작성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컴프렌테이션 클로즈 6 어면만 이걸 따질 필요가 없고, 또 911 콜이 있습니다. 남편이 막 때리기 때문에 남편이 2층으로 올라간 사이에 911 콜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맞고 있으니까는 여기 빨리 어디인데 빨리 와서 도와달라. 이것도 증언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이멀전시 도움을 청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테스트모니얼 히얼세이에서 안 보기 때문에 그건 히얼세이만 통과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했어요. 여기 하나 뭐 빠뜨린 게 forfeiture, 뭐 statement against forfeiture, statement for forfeiture. 그러니까는 증인이 이제 증언하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막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뭐 못 들어오게 사진을 했다 그랬을 때 그 증인이 뭐 어떤 경찰관이나 그 밖에 사람들의 한 얘기들은요, 이제 거침없이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총론이고, 이러한 총론적인 지식을 강론에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를 이제 쭉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디셜 노리스 있어요. 이제 코트에 의해서 들어가는데 어느 때나 그러면 당사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스트럭션을 해 주십시오. 어떤 타임스퀘어 광장은 뭐 그랜드 뭐 에비뉴하고 세븐 에비뉴하고 어떤 교차점이 스트리트 교차점이 있다라는 것을 좀 노리스를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요청이 왔을 때는 콜트는요 반드시 인스트럭션을 줘야 되고 근데 어떤 형식으로 줘야 되면 시빌에서는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머스트라는 용어를 써서 인스트를 줘야 되지만 크리미널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따를 수 있습니다. 메이라는 용어를 써서 줘야 된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당사자가 판사님에게 주디셜 노리스를 요청했을 때 다툼없는 사실이에요. 주디셜 했을 때 판사님은 머스트 인스트럭션을 줘야 되고, 주는 방식도 그 시빌에서는 머스트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줘야 되는, 크리미널은 메이라는 용어를 써서 줘야 된다는 거죠. 다큐멘터리 에비던스의 이 두 가지 구현하는 방식, 특히 렐러번스는 여러분 큰 이슈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관련성 있는 거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릴라이어블 측면을 확보하는 방식이 이게 누리에서 하나 발달이 되어 있는데, 어센티케이션하고 베스트 에비던스는 히얼세이 이 세 가지 이 방식으로 이 문서가 들어왔을 때는 이 세 가지를 따져줘야 된다. 문서 하면은 반드시 세 가지 목차가 딱 들어가줘야 돼요. 히얼세이 여러분 말씀드렸죠. 문서가 들어가도 문서도 사람으로 취급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으로 취급해야 히얼세이라는 게 뭐예요? hear 듣고 say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히얼세이도 이런 식으로 hear하고 say 하는 거죠.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와가지고 증인이 있어요. 바이스탠더의 얘기를 리포트에다 적었다. 그럼 그 리포트가 이제 콜트에 이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더블 히얼세이 형식인데요.
디폴트도 사람으로 보는 거죠. 일단 경찰관이 bystander를 hear하고 정의한테 say한 거, hearsay 하나죠. 정의도 경찰관이 한 얘기를 hear하고 주어리더한테 say하죠. hearsay가 두 가지가 있어요. 더블 hearsay라는 거죠. 이 더블 hearsay도 각각 신뢰성 있는 걸 잡아내야 되는 거죠. bystander의 얘기는 뭐로 잡아내요? hearsay exception 중에서 excite utterance로 잡아낼 수 있고, 경찰관이 한 얘기는 어떻게 잡아내요? 그거는 이제 비즈니스 레코드, 퍼블릭 레코드 요건이 맞는지를 잡아내고, 그 다음에 종이의 hearsay, 종이의 어떤 불완전성은 어떻게 잡아내요? 종이, 이게 만약 위트니스 같으면 선서시키면 되지만, 종이 같은 경우는 경찰관에게 에피데이비를 작성하도록 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써요. 물론 작성하는 걸 본 위트니스가 있으면 위트니스를 서여놓고 선서시켜놓고 증언하도록 하면 되지만, 그런 경우 없을 때는 경찰관이 이거 네가 작성했다는 거, 에피데이빗이라는 것은 선서 진술서예요. 그것을 잘못 적으면 위증죄 처벌을 받는 효과가 있는 선서 진술서. 이렇게 잡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가 들어가도 히얼세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센티케이션, 종이의 어센티케이션은 뭐예요? 문서 어센티케이션은 그 종이가 위조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본다라는 거죠. 위조됐는지 안 됐는지. 아까 저희가 말하는 경찰관의 에피데이빗을 작성하는 것도 이 어센티케이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물론 그 종이가 위조됐는지 안 됐는지는 경찰관이 직접 콜트에 서가지고 그건 내가 쓴 것입니다 입증해도 되는 거예요. 아셨죠? 또는 바쁘면은 에피데이빗으로 대체해도 되고, 그래서 이게 위조됐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따지는 게 어센티케이션인데, 라이딩으로 한다. 라이딩에 대한 어센티케이션이 이제 중요하겠죠. 방법이 뭐겠어요, 라이딩? 그것은 그것은 위트니스예요. 퍼스널 알리지를 가진 위트니스. 즉, 그 문서를 쓴 것을 옆에서 본 사람, 봤다라는 것은 퍼스널 알리지라는 거예요. 여기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위트니스의 일례성을 따지는 것을 여기 이제 어센티케이션 문제인데, 어떻게 따지냐면, 선서시킨다는 것도 퍼스널 날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인지,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이 와서 증언한다 그러면 이게 신뢰성이 완전히 깨지죠. 퍼스널 날리지를 가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선서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선서. 그래서 라이딩이 이 사람이 썼는지는 직접 본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증언대에 쓰면서 되는 거예요. 위트니스를 세우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핸드 라이팅으로 된 거예요. 보통 여러분 현재는 타이핑을 쳐가지고 사인만 이렇게 하는데, 전체를 핸드 라이팅으로 했을 때 또 그걸 입증하는 방법은 레이 퍼슨의 위트니스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 글씨체를 익숙해졌어요. 항상 레이 퍼슨의 오피니언. 이게 왜 신뢰성이 있냐면, 오피니언임에도 불구하고 왜 신뢰성이 있냐면,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고 봐가지고 그 글씨체가 익숙해졌다는 것이 굉장히 신뢰성에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위트니스. 그래서 레이 퍼슨의 위트니스가 그것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뱅크 텔러가 주로 하는데, 와가지고 늘 사인을 해요. 글씨를 쓰고. 그래서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된다는 거고. 또는, 그렇게 직접 쓴 그 문서는, expert witness and comparison에서 그 전에 그 공부를 시킨다는, 그 전에 그 사람의 글씨체를 미리 공부시키고 비교, 대조한다는 거예요. 주어리 컴패리도 가능해요. 주어리들을 공부시키고 대조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핸드 리튼된 문서는요, 세 가지 방식이 추가적인 또 어센티케이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퍼스널 날리지를 가진 사람도 동원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해되시죠? 추가적으로 또 세 가지 방식이 더 있다. 또 뭐 에이션 다큐먼 룰도 있어요. 오래된 문서, 20년 이상이 됐어요. 20년 된 이상은 그것을 위조하면 금방 눈에 띄고요. 그렇죠? 20년 이상 된 거. 또는 free from suspicion. 딱 봐가지고 위조 느낌이 안 든다. 그리고 그 서류가 발견된 장소에서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장소에 발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윌 같은 경우, 윌 같은 거, 유언서 같으면 어떤 책꽂이라든지 금고, 책상 서랍
이런데 그 화장실이나 뭐 식당 테이블에서 발견했다. 그럼 누가 건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견되기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그 장소에서 발견돼. 세 가지 요건만 맞으면 그냥 그것은 유저되지 않았다라고 보겠다는 거죠. 또 뭐가 있어요? solicited reply 룰이에요. 어떤 purchase order를 날려가지고 이제 그것이 acceptance 내려가 왔는데 이 acceptance 내려가 A라는 사람이 쓴 것이냐라는 걸 입증하는 또 다른 방식은 그것은 그 사람 A라는 사람에게 purchase order를 날렸고 그거에 대해서한 reply 그것에는 답변서로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굳이 이 위에 있는 다른 방식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purchase order를 날렸다. 그것만 이제 입증하면 이것은 그 A라는 사람이 이 acceptance를 썼구나라는 걸 입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방식들이 있어요. 뭐 셀프 어센티케이션은 이거는 추가적인 뭐 입증할 필요 없어요. 너무 그 문서 자체가 스스로 자기를 입증한다는 거예요. 이 공문서들이에요, 공문서. 국가에서 발행하는 어떤 퍼블리케이션, 책, 뭐 공문서 또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서를 원본이면 그걸 띄러 왔으면 정본 카피, 서리파이드 카피를 주잖아요. 그런 것들 또는 뭐 노터리 퍼블릭이 이제 해준 거 이런 것들. 또 이제 좀 특이한 것은 병뚜껑 같은 거, 병뚜껑, 허쉬 초콜릿에서 새겨진 거, 인스크립션 있잖아요. 그런 거, 또 코카콜라에 뭐 있는 거, 이거는 코카콜라 회사에서 만든 거라는 거 알지 않겠어요? 그런 거 셀프 어센틱. 포로그래피라는 문제가 있어요. 포로그래프. 이건 데몬스트레이브 에비던스 형태가 있어요. 어떤 증언을 할 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사진 찍어서 가는 이런 형태가 있고, 아니면 CCTV에서 찍힌 사진. 증언을 위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미리 찍은 사진은 누가 어떻게 입증하면 되겠어요? 그 사고 현장을 잘 아는 사람께 보면 돼. 이거 사고 현장 맞냐고 하면 되잖아요. 보통은 사진 찍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또는 그 사고 현장을 잘 아는 사람. 또 CCTV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그건 뭐 본 사람은 없으니까는 그것은 CCTV가 제대로 인스톨되고 워킹이 됐느냐. 또 거기 필름이 제대로 리무브되고 디벨롭 현상 됐느냐. 또 그것이 어떤 위조되지 않았느냐, 중간에. 위조되지 않았느냐, 그런 체인 오브 커스터디. 어디 믿을 만한 장소를 통해서 왔는지 그것을 확인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베스트 에비던스 룰이 여러분 이제 재밌는데요. 이거는 원본을 가져오라는 건 원본. 어떤 원본을 통해서 이렇게 얻은 지식을 가지고 위트니스, 테스트파이 하거나 그것에 대한 어떤 요약본, 2차적인 문서를 가지고 제출했을 때는 상대방 오브젝션을 해요. 원본을 가져오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사당에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해서 거기에 현재 앉아서 들은 국회의원도 있을 거고, 또는 나중에 해외 외유 갔다가 그 속기록 그걸 보고서 그 사실을 안 사람이 있어요. 속기록을 본 사람, 그 사람이 데포메이션에서 증언을 썼다 그러면 오브젝션이 나오겠죠. 원본을 갖고 오라고. 그러면 서스테인 받아준다고. 오버룰 하지 않고 서스테인 받아줘요. 그러면 원본을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국회의사당에서 직접 들은 사람이 왔다. 그래서 그때 오브젝션해요. 그때는 오버룰 하죠. 그 사람도 원본이기 때문에. 퍼스널 날리지를 직접 가져온 원본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만약 속기록을 가져와라 그랬을 때 그 속기록이요. 리걸리 아프레이트 다큐먼이다. 처분 문서다. 권리 의무를 창설하는 중요한 문서다. 이럴 때는요. 그걸 가져와야 돼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얼터, 부동산 중개업자가 어떤 당사자로부터 얻은 컨트랙 조건을 직접 이제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양 당사 사인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컨트랙 텀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브젝션 원본을 가져오라. 그랬을 때 우리가 안 지식으로는 이 사람도 원본이거든. 퍼스널 날리지를 가진 원본이라 오브젝션에다 오버룰 해야 되지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서야. 권리 의무를 창설하는 너무 중요한 문서는 직접 그 문서를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서스테인 받아들여서 원본을 갖고 오라고 하는 게 리걸리 아프레이트 다큐먼이고,
아셨죠? testifying knowledge from the reading. hearsay 문제는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real evidence를 보시면 이건 총칼이에요. 총칼. 총칼.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의 authentication을 입증하라는 것을 lay foundation이라고 용어해요. process of authentication을 lay foundation이란 독특한 이제 용어를 쓰는데 보통은 이 뭐 퍼스널 날리지도 가능해요. 직접 그 현장에서 그 총을 본 사람이 이거 현장에서 쓴 총 맞다라고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체인 오브 커스터디인데 그 칼이 처음에는 경찰관이 갖고 있다가 경찰서 또 보관소에 보관했다가 검찰에서 갖고 오라니까 검찰에 넘겨줬다가 검찰 보관소에 있다가 이제 검사가 그걸 갖고 이제 들어온다라는 거죠. 증거로 제출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신뢰할 만한 곳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됐다라는 거죠. 근데 중간에 경찰서 유치장에 보관소에 있다가 그것을 어떤 사람이 잠시 폰샵 저당을 잡혔어요. 물론 그걸 찾아왔어요. 이러면 이런 이제 체인 오브 커스터디인데 신뢰할 수 없는 것을 잠시 들렸다 왔다 그러면 이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깨져가지고 그것이 범죄 현장에서 사용한 칼이라고 볼 수 없겠다, 못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폰샵 주인을 데려다가 선서시키면 돼요. 위증죄를 경고를 하고 그 증언을 통해서 또 잡아낼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이제 테스토머니 에비던스가 이제 가장 중요해요. 증인이 나와가지고 테스트파이를 하는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되죠. 오센티케이션 문제 아까 설명드렸죠. 선서하고 퍼스널 난리가 있는지 네가 직접 봤느냐 물어보고 선서를 시키면 된다는 거죠. 증인은. 근데 이제 리딩 퀘스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짜고 치는 거죠. 내가 이제 내 증인, 그 변호사가 이제 클라이언트를 증언대에 세워놓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귀가 시간이 12시, 저녁 12시 맞죠? 이러면 저녁 12시 대답하라는 걸 암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암시하면서 질문하는 것을 리딩 퀘스천이라고 하는 건데 저거는 금지가 되죠. 저런 것들은 신뢰성을 깨트리죠. 근데 저것이 이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핵심 키워드는 하스타일이에요. 하스타일. 적대적인 관계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 같으면 보통 적대적인 관계니까는 이렇게 12시 저녁 9시에 저녁 9시에 거기 그 현장 귀가한 거 맞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하면서 질문을 해도 괜찮다는 하스타일 관계는. 그래서 좀 같은 보통 이제 증언은요, 내가 먼저 증인 신청한 사람이 먼저 다이렉트 이기저미네이션하고 반대 신문은 이제 상대방이 하는 건데 내가 증인 신청을 했는데 여기 프라이어 인컨시스턴트 스테이먼트처럼 갑자기 말을 바꿔요. 그럼 나랑 적대적인 관계가 됐죠. 그랬을 때 아니 나랑 그때 커피숍에서 100마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하스타일이 굉장히 키워드예요. 키워드. 리딩 퀘스천이 가능한 하스타일. 적대적인 관계에서는 하스타일 관계하고 또 어린아이라든지 정신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이거 가능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저런 압박하는 형식의 리딩 퀘스천 가능하고 또 인정신문이 있어요. 인정신문. 프릴리미너리 어떤 인정신문. 그런 거는 나이가 몇 살, 생년월일이 언제입니까? 주소가 뭡니까? 성함이 없답니까? 이런 것들은 리딩 퀘스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writing in aid of testimony. 우리가 테스토모니 증인을 하면서 기억이 안 날 때 어떤 물건을 가져가서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하나는 프레젠 레콜렉션 리프레시드고 하나는 프레젠 레콜렉션 레코디드인데 리프레시드하고 레코디드 형식이 있는데 리프레시드는 어떤 거냐면 그냥 이렇게 딱 떠오르게 하고 바로 나가요. 이 사람에게 한번 보여주고 바로 나가요. 그러니까 증거법상에 별 큰 이슈가 없어요. 증거법상의 이슈는 뭐예요? 주어리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귀가 들리든 보이든 이랬을 때 이제 렐러번스가 릴라이어블을 따져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증인만 살짝 보여주고 나가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증거법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 뭐 인형도 좋고, 뭐 영화, 뭐 인형도 좋고, 뭐 자기가 그 전에 쓴 뭐 메모도 좋고, 하여튼 떠오르게 할 수 있는 어떤 또 뭐 비슷한 사람을 잠깐 보여주거나, 하여튼 뭐 anything 가능해, anything 가능해서 가능하다. 잠깐 보여주고 나간다는 거죠. 물론 상대방 쪽에 주어리더라고 상대방은 뭐 잠깐 보여주고 나갔는데 궁금하잖아요. 뭔지.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잠깐 나도 한번 봅시다. 그리고 주어리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주어리들은 어떤 서류는 절대 못 갖고 가요. 보고 갖고 가서 보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고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절대 뭐 서류 같은 거 못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주어리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상대방 변호사는. 그에 대해서 이제 레코디드는 뭔지 아냐면 레코디드는 반드시 리프레시를 먼저 시도를 해보고 안 됐을 때 2차적으로 사용하는 게 조건이고 레코디드는 뭐냐면 이제 라이딩만 가능해요. 그 전에 위트니스가 사용한 라이딩을 직접 읽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요. 그것을 암기해가지고 말하기도 복잡해요. 뭐 플레이트 넘버 같은 거 외울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안 된다. 또 떠오르지 않는다. 이래서 이제 직접 읽도록 해요. 직접 읽도록 한다는 것은 서류가, 라이딩 서류가 직접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럴 때는 히얼세이를 통과를 해줘야 되는 거죠. 히얼세이. 그래서 이게 히얼세이 이셉션으로 FRA 803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얼세이 이셉션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라이딩, 디클레어런트, 라이딩을 쓴 사람 콜트에 나와 있으면 된다고 그러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위트니스가 그 전에 기억이 생생했을 때 직접 그걸 썼어. 그래서 그걸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갖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갖고 들어왔을 때, 예, 뭘 해요? 이제 판사님이 확인하는 절차를 갖춰야죠. 그거 네가 쓴 거 맞느냐? 네가 기억이 생생할 때 네가 쓴 거 맞느냐? 네, 맞다. 근데 그거 바로 중간에 변조됐는지 안 변조됐는지 확인해. 네가 쓴 거하고 정확한지를 어테스테이트 해달라.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뭐 본인이 디클레어런트가 본인이 쓴 거 맞으니까 뭐 더 히얼세이에 대한 어떤 의심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 그럼 읽어버려라. 그래서 읽게 해준다라는 거죠.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 리프레시를 먼저 시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억이 생생했을 때 본인이 쓴 거고, 또 중간에 위조되지 않았다는 거 어테스테이션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읽어줘야 돼요. 직접 제출은 안 돼요.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왜? 본래적인 취지는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읽어주고 자기 이불을 통해서 이제 나가도록 최후의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왔다 갔다 하고 읽어주고 하는데 그거 한번 보고 싶어 하잖아요. 상대방도 보고서 크로스 이그제면 따질 수도 있고 이런 수가 있어요. VIP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지령이 있다니 지령이 섞여 이런 식으로 증언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할 수도 크로스 이기전도 다르고 조례에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또 오피니언 테스트모니가 있어요. 이것은 원래 증인은요 자기가 본 사실을 얘기해야지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안 되죠. 의견을 들어가면 릴라이어블에 맞지 않죠. 믿을 수 없죠. 본 사실을 얘기해야지 의견. 근데 의견도요 믿을 수 있는 주어리들에게 이제 헬퍼를 하고 믿을 수 있는 독특한 특별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 그때는 들어가는 그때가 레이 퍼슨의 오피니언이에요. 차가 확 지나갔어요. 그랬을 때 저거는 시속 한 80마일로 달린 것 같습니다. 이런 오피니언 형식으로 증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는 smells awful, smells garlic 냄새가 난다. 저 사람은 술에 친 것 같다, 안 친 것 같다. 속도가 80마일 같다. 물건이 무거웠다, 안 무거웠다. 그렇죠? 근데 핸드라이팅 같은 거, 그 사람 글씨체랑 비슷합니다. 보이스, 그 사람 목소리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의견의 형식으로만, 왜냐하면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쓱 들었기 때문에 의견 형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또 그것이 또 주어리들을 굉장히 헬퍼하다는 거예요. 헬퍼하다는 것은 relevant 하다라는 거죠. 또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걸 봤기 때문에
전혀 이해관계 없는 사람을 우연히 봤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 있는 거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증언은 오피니언 형식으로 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전문적인 어떤 인세너티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이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그것은 전문적인 엑스퍼트 위트니스를 초빙해서 그 사람 의견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결국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의 형식으로 제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주어리에 굉장히 헬프를 하겠죠. 다만 이제 위트니스의 어떤 오피니언이 신뢰성이 있는지만 이제 잡아내면 돼요. 어떻게 신뢰성을 잡아내냐면 그 사람이 전문적인 에듀케이션하고 익스피리언스 두 가지를 봐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느냐, 박사학위가 있느냐, 또 경력은 몇 년이나 보고, 또는 리즈너블한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의견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 의견을 막 내세요. 리즈너블 데이터, 합리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의견을 작성해야 되고, 또 그 데이터에 적용되는 어떤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룰도 일반적으로 리즈너블한 룰을 적용해야 돼요. 룰을 적용하더라도 리즈너블한 룰을 적용하더라도 적용하는 것도 리즈너블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형태, 개인적인 에듀케이션하고 익스피리언스가 있었는지, 또 그 사람의 의견을 어떤 합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지, 또 데이터를 가지고 적용할 때도 리즈너블한 공식을 리즈너블하게 사용했는지, 이 세 가지를 따지는, 특히 이제 리즈너블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요, 세 가지 데이터를 사용해야만 해요. 직접 위트니스가 그 미친 사람을 직접 테스트해서 얻은 어떤 자료, 또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들이 있어요. 뭐 컴플레인이나 앤서할 때 거기에 대한 증거로서 exhibit A, exhibit B 이걸 참고하라 했을 때 거기에서 들어온 증거들이 있습니다. 증거들이 있어가지고 그 증거들을 기초로 증거들이 있을 때 이제 위트니스 엑스퍼트이 이제 와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이포테티컬 퀘스천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차가 딱 박아가지고 허리가 다쳤다는 거죠. 그래서 디펜던트는 제가 9살 때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휴유증 있는 거지 그 살짝 박은 거 그거는 저런 결과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퍼트 위트니스 불러가지고 증거는 뭐냐면 현재 엑시비트로 들어온 것은 9살 때 말에서 떨어진 것은 이제 증거로서 들어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판사님이 하이포테티컬 퀘스천을 만들죠. 9살 때 말에서 떨어졌으면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겠느냐? 라는 것을 답해달라.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답하는 형식으로 했을 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레코드, 콜트의 익지빗 레코드로 들어와 있는 증거. 또는 레코드 밖에, 코트 밖에서 일반적으로 그 분야에서 사용하는 증거들 괜찮다라는 거죠. 이 보통 어떤 거냐면 보통은 그 미친 사람이 있으면 미친 사람의 친구들에 대한 인터뷰, 또는 그 분야의 유명한 프로이드의 어떤 논문, 이런 것들은 주로 코트 안에 증거로서 제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용한다. 그래서 그러한 증거들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런 거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얼티머트 이슈라는 용어가 있어요. 얼티머트 이슈. 얼티머트 이슈 어떤 케이스에서 쟁점이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쟁점이 되는. 그 하나만 해결되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럴 때는 과연 오피니언, 이런 의견으로 그것을 결론을 낼 수 있어요. 현재는 있다라는 거 있어요. 그전에는 없다고 했는데 지금 있어요. 가능한데 하나는 안 돼요. 아직까지. 크리미널 케이스에서 디펜던트의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인텐트,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이런 것들은요. 오피니언, 엑스퍼트 위트니스의 오피니언으로 결론 낼 수 없어요. 오피니언 와서 저 사람은 고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너무 중요한 케이스라 그거 하나만 빼놓고는 오피니언, 엑스퍼트 위트니스의 오피니언 또는 이런 오피니언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이슈라도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데 안 되는 건 크리미널 케이스에서 멘털 스테이트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프리빌리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 프리빌리지는 테스트모니얼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저 프리빌리지는 언제냐면 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서피나
서피는 증거를 하라고 서피나 서먼 소환장을 보냈을 때 노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케이스에서 다른 과목에서 프리빌리지다 하면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특권.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 권리 중에서 특별히 인정된 권리를 특권이라는 거죠. 특별히 인정된. 어느 때 인정되냐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증언을 하라고 소환했을 때 못하겠다고 하라 노할 수 있는 특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네 가지가 인정이 돼요. 네 가지. 어터니 클라이언트 프리빌리지하고 닥터 페이션 프리빌리지, 그 다음에 프리스트 페이션, 우리 저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죠. 그 다음에 부부 사이의 스파우즈 프리빌리지, 이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빌 프로시저에서 보면 페더럴 콜트한테 가는 경우, 갈 수 있는 경우가 페더럴 퀘스천하고 다이버시티예요. 물론 페더럴 퀘스천과 다이버시티는 스테이트 콜트에서도 그것을 트라이얼 관할 주리스디션을 갖지만은 또 페더럴 콜트에서도 주리스디션을 가지고, 그래서 컨커런 주리스디션이라고 그래요. 페더럴 퀘스천, 연방법 위반 문제, 연방법 위반 문제 원래 페더럴 콜트에서 해야 되지만 스테이트 콜트도 연방의 한 구성원이라 연방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트 콜트 연방법하고 주법을 놓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이버시티는요, 원래 스테이트 로 위반 문제인데 원고하고 피고가 주가 틀려. 그래서 미국은 로컬러티 지역 이기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그것 때문에 공평을 위해서 페더럴 콜트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특히 이 다이버시티 그 케이스로 연방법 주법 위반이지만 연방 콜트로 공평을 위해서 원고 피고가 주가 틀리니까는 공평을 위해서 연방으로 갔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이냐. 그랬을 때 이제 이리 닥트리널 해가지고 서브텐티브 이슈에 대해서는 스테이트 로를 적용하고, 프로시저럴 이슈, 절차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페더럴 로를 적용한다. 당연하겠죠. 지금 페더럴 콜트에서 재판하는데 그 절차적인 문제, 증인 문제는 어떻고 기간은 어떻고, 그거는 페더럴 로를 적용해야죠. 페더럴 시빌 프로시저를 적용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실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스테이트 로 위반 문제인데 공평을 위해서 페더럴 왔으니까 스테이트 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프리빌리지는요, 서브텐티브 이슈예요. 그래서 스테이트 로를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닥터 페이션 프리빌리지는 페더럴에서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페더럴 콜트에서는 닥터 페이션 프리빌리지 인정 안 하고, 기껏해야 인정하는 것은 사이코테라피스트 앤 페이션이요. 사이코테라피스트는 닥터가 아니에요. 물론 닥터가 사이코테라피스트 역할을 해도 되지만 그냥 전문적인 프로페셔널로 사이코테라피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더럴에서는 사이코테라피스트 페이션 그 프리빌리지를 인정하지 하고, 스테이트는 닥터 페이션 프리빌리지 다 인정. 치과 의사도 되고 널스도 되고, 그 사이코테라피스트 프리빌리지는 좁으니까는 널스도 안 돼요. 그냥 전문적인 정신심리학자, 정신과 상담사,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버시티로 만약에 왔을 때 다이버시티 케이스예요. 연방법원에. 우리는 연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연방 콜트에서 일어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다이버시티로 이렇게 왔을 때, 다이버시티로 케이스로 연방 콜트가 했을 때 어떤 닥터로 하여금 와가지고 너희들이 한 얘기들을 증언하라 소환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요. 닥터가 뭘 주장해? 닥터 페이션 프리빌리지. 그래서 상대방이 오브젝션해요. 받아들여 서브테인 할까요? 오버롤 할까요? 그것은 상대방 그것은 뭐예요? 닥터 페이션을 인정을 하니까 오버룰을 한다고요. 오버룰. 왜냐하면 서스테인을 하는 거죠. 서스테인. 왜 서스테인? 왜냐하면 서스테인을 한다는 거. 오브젝션을 받아들이는 게 서스테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다이버시티 케이스잖아요. 다이버시티 케이스는 서브텐티브 이슈, 프리빌리지는 서브텐티브 이슈, 이것은 스테이트 로를 적용해요. 스테이트 로는 닥터 페이션 프리빌리지 그대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닥터 페이션 프리빌리지에서 노 했어요. 노.
그러니까 오브젝션 하면 오버룰을 해야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버룰을 해서 증언을 거부했을 때 증언을 하지 않도록 허락을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페더럴 퀘스천의 케이스다 이거죠. 페더럴 퀘스천. 페더럴 퀘스천은 뭐 서브텐티브 이슈라든지 프로세스 이슈 다 페더럴 로를 적용해요. 그랬을 때 닥터를 소환을 해요. 증언하라고. 그래서 나는 프리빌리지에서 노하게 못하겠다. 그래서 상대방 오브젝션을 해요. 못하겠다 그랬을 때 오브젝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브젝션을 이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브젝션 하는 것이 이제 누가 오브젝션을 하겠어요? 누가 오브젝션? 그렇죠. 뭐 오브젝션을 했다고 봐요. 오브젝션을 했다고 보면 그랬을 때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 말 것이냐? 이것은 오브젝션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오브젝션을 받아들여요. 서스테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노 했잖아요. 닥터 페이션 프리빌리에서 노 했는데 오브젝션을 노에 대해서 오브젝션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와서 너는 증언을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페더럴 로에서는 닥터 페이션 프리빌리지 인정을 안 한다. 그러니까 와서 증언을 하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프리빌리지는 서브텐티브 이슈이기 때문에 다이버시티의 경우는 스테이트 로를 적용하고 페더럴의 경우에는 페더럴 로를 적용해요. 그냥 페더럴 로를 적용할 때는 인정을 안 한다. 그랬을 때 저거를 주장할 때는 혼나죠. 무시당하고 빨리 와서 증언하라. 그런데 다이버시티 케이스에서는 저걸 주장하면은 스테이트 로를 적용해야 스테이트 로는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저거를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래 증언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는 스파우저 프리빌리지인데요. 스파우저 프리빌리지는 커뮤니케이션 프리빌리지하고 이뮤니티 프리빌리지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프리빌리지는 부부간의 캔더, 솔직한 대화를 보호 목적으로 하는 거고, 이뮤니티 프리빌리지는 부부간의 하모니예요. 하모니. 스파우저 이뮤니티 프리빌리지는 배우자에 대한 형사상 불리한 진술 거부권 하면 딱 맞습니다. 배우자를 불러다가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라는 거죠. 스파우저 그걸 하게 되면 부부간의 하모니가 깨진다는 거고, 스파우저 커뮤니케이션 프리빌리지는 부부 이불 속에서 자유롭게 대화를 하도록 그것을 인커리지 할 목적이, 이 취지가 틀림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스파우저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남편이 갑자기 피 묻은 옷을 입고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누구를 죽였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때는 결혼한 당시예요. 그랬을 때 와이프 보고 와서 증언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와이프는 스파우저 이뮤니케이션 프리빌리지, 그러니까는 커뮤니케이션 프리빌리지는 그 대화를 했을 때 결혼한 상태면 되고요. 증언할 때는 결혼한 상태가 이혼한 상태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스파우저 이뮤니티 프리빌리지는요. 말할 때는 결혼한 상태 아니더라도 증언할 당시에는 꼭 결혼한 상태여야 돼요. 왜? 부부간의 하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니까요. 그랬을 때 증언을 하라는 거예요. 와이프 보고. 그래서 와이프는 지금도 결혼한 상태예요. 그랬을 때는 스파우저 이뮤니티 프리빌리지에서 거절할 수도 있고, 내가 그걸 하면 부부간의 하모니가 깨진다. 또는 스파우저 커뮤니케이션 프리빌리지에서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취지를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걸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만약에 이혼한 상태다. 말했을 때는 해서 이혼한 상태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이렇게 증언하라고 그러면 와이프는 스파우저 이뮤니티 프리빌리지에 대해서 거절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혼한 상태라. 그냥 커뮤니케이션 프리빌리지에서 거절할 수 있어요. 말했을 때는, 그것을 봤을 때는 내가 결혼한 상태다. 알았죠? 다만 이 스파우저 커뮤니케이션 프리빌리지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피 묻은 옷 그것을 증언하라고 그럴 때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상으로 인스트럭션을 장시간에 걸쳐서 전체를 한번 좀 훑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